뉴욕 동부지방검찰청이 인도 재계 서열 1위 아다니 그룹의 회장 고탐 아다니를 기소를 했습니다. 예, 껐떡하면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있는데 다시 다 그거 극복하고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아다니의 성장은 인도 경제 성장과 함께 간다. 그래서 사실 인도 국민들 대부분이요, 의외지만 아다니 회장과 회사가 망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평균적으로 석사 학위는 학부 학위보다 훨씬 적은 임금 상승률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석사 학생의 약 40%는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인도의 대기업이자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인 아다니 그룹 회장이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저도 이 소식 외신에서 봤는데요. 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난 20일에 미국 뉴욕 동부지방검찰청이 인도 재계 서열 1위 아다니 그룹의 회장 고탐 아다니를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혐의는 증권 사기 등 공모 혐의인데 이 혐의 중에 하나는 아다니 회장 등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넨 혐의인데요. 이 뇌물의 대가로 아다니 그린 에너지라는 회사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월가에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뇌물 제공 혐의를 숨겼고 그리고 아다니 회장의 조카를 포함한 그 아다니 그린 에너지 고위 임원 7명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인도 기업이 인도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줬다는데 그거를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당히 예리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미국 법률이 자국 투자자나 시장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외국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연방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FCPA라고 불리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는 미국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그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뭐 거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기업과 개인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그 해외 기업들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이 법 규정을 모두 어긴 혐의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해외 부패 방지법으로 그간에 독일 지멘스 또 뭐 브라질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 등이 이미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다니 그룹 측 입장은 뭐예요? 아다니 그룹은 이제 미국 검찰 기소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우리는 모든 법을 완벽하게 준수를 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 기소 소식으로 이제 인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다 빠져나가게 하면서 한때 아다니 그룹의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송경제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작년 1월쯤에 그 공매도 전문인 헤지펀드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 아다니 그룹의 뭐 주가 조작, 분식 회계, 돈 세탁, 뭐 상당한 부채 이런 걸 지적하는 거의 뭐 100쪽이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당시 아다니 그룹주들이 모두 다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단단한 그 인도 정부와의 끈과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상당 부분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다니 그룹은 어떤 회사이길래 인도에서 껐떡하면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있는데 다시 다 그거 극복하고 오히려 회사는 더 승승장구하고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그 우리가 들어본 인도 기업 중에 몇 가지 하면 타타그룹, 네 알죠. 뭐 또 마힌드라, 알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은 대개 한 100년 안팎의 오래된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어져 온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다니 그룹은 규모로는 사실 밀리지는 않는데 창립된 지가 한 40년 정도가 채 안 됐어요. 그런 상대적으로 좀 젊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즉 뭐냐면 단기간에 돈을 굉장히 크게 벌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뭘로 벌었냐? 그냥 나라에서 할 법한, 보통은 나라에서 할 법한 굵직한 뭐 인프라, 뭐 에너지, 뭐 필수 식품 유통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다니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도에서 가장 활발한 그 무역 항구도 아다니가 개인 소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송전 사업, 그다음에 광산, 가스, 뭐 수도 사업, 그다음에 식용유랑 쌀, 식용유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이런 거 유통 사업도 하고요. 거의 공공기관이네요. 그렇죠. 수익의 또 가장 큰 부분을 네. 차지하는 게 석탄인데 예. 이게 또 인도의 그 주요 수입자이자 또 판매자이자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아다니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확 작게 비유를 굳이 해보자면 한마디로 삼성이 부산항도 가지고 있고 네. 한국전력도 가지고 있고 예. 뭐 폐수처리 담수화 사업도 하고 네.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MBC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자원공사부터 해서 가스공사, 석탄공사도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굵직한 국가 주요 사업들은 보통 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업권을 따내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등장을 하죠. 네. 이 두 사람은 구자라트주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였을 때부터 친분을 쌓으면서 모두가 모두 총리를 비난할 때도 끝까지 이 모디를 지킨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다니 회장이었습니다. 네. 2014년 그 모디 총리가 그 인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아다니의 공이 컸다. 그래서 뭐 아다니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했던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제 모디가 아다니 그룹에 정부 지원으로 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디의 그래서 경제 정책 방향은 뭐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런 거는 아다니 그룹의 사업 방향과 아주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옵니다. 네. 그 결과 아다니 회장의 자산이요 모디 총리의 집권 기간 동안 무려 2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재산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뭐 이것만 봐도 대충 둘 사이의 분위기는 알 것 같은데, 자, 이런 점 때문에 인도의 경제 성장 모델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도의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어요, 최근에. 예. 인도가 지난 회계연도에 8%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대기업의 인프라 지출이 한몫 차지해준 덕분이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채택한 경제 모델은 대기업을 우선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덕분에 그 모디 총리의 집권 10년은 이 정치적으로 연결된 그 소수 기업가들의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예.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가난한 정부가 국가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세금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인프라도 건설하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늘리려면 사실 돈 많은 민간 기업들이 나서주는 게 가장 편한 서로 땡큐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다니의 성장은 인도 경제 성장과 함께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그리고 해외를 순방한 시기가 그다음에 아다니 그룹이 해외에서 또 계약이 성사된 그 나라들의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인도 예. 야당들이 이거 봐라 이거 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야당은 현재 모디 총리가 부패 연루되어 있으니 예. 이 기소 소식 이후에 체포돼야 한다. 모디 총리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아다니 그룹 기소로 인해서 슬슬 영향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인도 내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아다니 회장이 감옥까지 가게 된다면 당장 이제 인도의 경제 발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다니가 휘청하면 그 이상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뭐 항구, 발전소 운영 이런 것들이 뭐 인프라 건설 뭐 중심으로 해서 인도의 산업 정책에 여파가 또 미칠 수가 있고 결국에 또 그 파급은 인도의 은행이나 인도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인도의 시민들에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인도 국민들 대부분이요. 의외지만 예. 아다니 회장과 회사가 망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다니 그룹이 현 정부 하에서 인도의 경제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이 문제는 트럼프 2기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로 넘어가서 처리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모디 총리와 좀 어떤 관계가 원만하기도 하고 아다니와도 뭐 아다니 회장이 트럼프 당선자한테 내가 일자리 이만큼 더 늘려줄게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동맹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또 이 일을 트럼프 당선자가 그냥 넘어갈 그 인물은 또 아니어서 그렇죠. 네, 요거를 또 이제 인지를 삼아서 모디 총리와 어떤 거래를 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편 이제 나라 밖에서 또 다른 나라 밖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아다니를 이제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가 아다니 그룹과의 투자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토탈 에너지는 아다니 그린 에너지의 지분 한 2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토탈 에너지가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향후 아다니 그룹에 대한 추가 투자와 기존 사업 추진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프리카에서도 여파가 나타났는데 예. 케냐 정부가 아다니 그룹과 진행하던 그 공항 확장 그리고 송전선 건설 이런 관련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케냐 수사기관과 파트너 국가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게 뭐 아다니 그룹의 말처럼 정말 다 뭐 혐의가 없거나 뭐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죠. 예. 이 밖에 아다니 그룹은 또 탄자니아와 스리랑카, 또 방글라데시, 네팔 등 세계 곳곳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 정부와 함께 그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태의 결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기업의 스캔들이 전 세계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야, 이 주제도 흥미로운데요. 석사 학위가 있다고 자신의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유일한 석박사 학위자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예. 석박사 학위가 예. 수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Yes or no? 저 자신으로 따지면 당연히 예스가 맞죠. 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나 저는 지금 대학원 교수니까요. 네. 학생들의 석사학위 이후에 수입 자체가 직접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연계돼서 늘어날 거냐라고 했었을 땐 석사학위는 사실은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사를 따야 그들의 리그에 포함을 시켜주지 석사는 사실 징검다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일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원래 뭐 머리도 좋고 성실한 분이니까 네. 뭐 학사 이상의 그 석박사 이상의 그런 학위는 수입 증가에 굳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 주변에 이렇게 석박사 따서 네. 학교로 오거나 연구소로 가지 않는 친구들 중에 더 큰 부자가 많은 걸로 봐서 저도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어서 재미삼아 이제 소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좀 한 분야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이 연구를 보고 마음을 조금 접어야 되나 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손경제에서 조회수로 1등을 기록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또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취준생들은 학부 마치고 바로 졸업이 안 됐을 때 대안으로 석박사 과정을 일단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그냥 지금 뭐래도 더 안 하면 제가 뒤처질 것 같아서 이런 소리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뉴욕의 한 싱크탱크 그 센츄리 재단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라고 말합니다. 네네. 우리는 대개 이 취업 시장에서 혹은 이미 취업을 하고 난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위해서 아니면 차별화를 위해서 한 1,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석사 학위를 따는 걸 고민을 해요. 우리가. 근데 꼭 이게 재정적인 이유만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더 나은 조건의 수입을 기대하면서 석사를 고려하기도 하죠. 언뜻 보기에는 그런 고민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평균적으로 석사 학위는 학부 학위보다 훨씬 적은 임금 상승률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거 애매하다. 석사 때 확실히 판단을 해야겠네요. 석사 가기 전에. 내 석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학사로 어떻게든 내가 승부를 볼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수입을 기대하고 학위를 더 하나 받는다고 했을 때 석사를 공부하는 동안 지출했던 학비와 또 그만큼 입사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진 입사 기간 동안 받았을 연봉을 합친 것 이상을 벌어야 의미가 좀 있어지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프리옵이라는 싱크탱크에 따르면 석사 학위자가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추가로 벌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학비와 학업 기간 동안 잠재적인 소득 손실을 고려한 건데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석사 학생의 약 40%는 이제 미국에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지적 수준과 금전적인 상황들이 뭔가 다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연구 결과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불완전한 연구 결과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석사를 나와서 연봉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처럼 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원래 똑똑한 사람이라서 굳이 추가 학위가 없어도 삶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니면 연봉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공부를 더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에 가는 게 수익이 더 도움이 되냐 아니냐를 연구한 거랑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논리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참고를 해보시면 영국의 재정연구소가 가정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금 기록과 학업 성과 성적이겠죠. 이 둘을 연결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부생의 20%는 오히려 대학에 진학을 해서 손해를 봤더라. 그러니까 대학을 건너뛰었으면 재정적으로 더 나아졌을 거다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원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연구 결과의 하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학위가 큰 상관없다. 이런 게 하나 깔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요. 직군에 따라서는 학위가 꼭 필요한 직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따야 나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다가 굉장히 서러웠던 게 아주 가끔 학위 수준에 따라서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대부분 그렇죠. 아무튼 이 영국의 그 재정연구소가 최근에 석사 과정 수익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배경이 더 부유하고 학업 성과가 더 우수하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35세가 되었을 때 석사 학위를 소지한 졸업생들의 수입은 학사 학위만 가진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또 냈어요. 결국에 어느 국가이건 석사 학위가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는 전공 선택이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 뭐 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익률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많은 그 학군에서 교육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의 임금이 이제 자동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또 교육 직종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지만 석사 학위가 있으면 또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뭐 의사나 이런 거는 반드시 이제 예. 취득을 해야 되는 경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면. 반면에 또 영국의 경우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남성을 보니까 30대 중반이 되면 정치학과 학부 졸업생보다 약 10% 낮은 소득을 올렸다. 오히려 소득이 줄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 대학원을 나온 경우에는 20%가 줄어있더라. 이야. 영어학은 거의 30%에 이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전공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익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직업을 목표로 한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예외인 거는 이제 MBA 과정인데 예. 네, 가장 유명한 가장 좋은 학교의 MBA 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근데 다른 전공보다도 이제 MBA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네트워크 구축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남성보다 석사 학위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31개 전공 중에서 14개에서 석사 학위가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남성은 단 6개 전공에서만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 같은 결과들은 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이제 각국 정부와 대학원들에게도 이거는 고민의 여지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대학 진학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학원의 학비를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리면서 많이 올리면서 그걸 사실 수익원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대학원생에 대한 대출도 그래서 관대해지면서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짧게 하나만 더 듣죠. 네.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휴전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13개월 만에 일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인데 우선 60일 동안 군사 행동을 멈춥니다. 네. 휴전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네. 양측이 물러난 그 국경 지역에는 또 완충지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휴전 합의 이후 레바논 정부군은 자국 남부의 병력을 오히려 강화를 했고 이스라엘군은 일부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사실 긴장감은 여전하긴 한데 그래도 일부 이제 피난 갔던 주민들이 귀환길에 오르고 있다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한편 헤즈볼라가 그간 휴전 조건으로 요구했던 가자지구 전쟁 중단은 휴전 협정에는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